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키우시는데 정말 힘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위 1%에 드는 아이들 키우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특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 고민이 많으시면 같이 우리가 의견들을 좀 모으시고, 그리고 경험담을 서로 나누는 그런 같이 키우는, 함께 키우는 그런 운동에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오셔가지고 같이 의견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위 1%의 영재들이 일상에서 보이는 과도한 신체적인 특징들입니다. 과도한 신체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1% 아이들,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죠. 대단히 우수한 겁니다. 100명 중에 1%, 상위 1%에 들어가는 아이들이니까 보통 IQ로 말하면요, 135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주로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 보면요, 정서적으로도 특별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특별한 성향을 보여요. 그래서 신체적, 정서적, 물론 지적인 능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적인 능력이 보통이라면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우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성향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체적으로 특별한 그런 과도한 그런 신체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소한 일에도 소화기관의 경직을 보인다는 거예요. 소화기관의 경직이라는 말은 위가 소화를 잘 못 시킨다, 그런 얘기죠. 위가, 그러니까 이 신체적으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생긴다는 거죠.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재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 보면요, 집중력이 높다 이런 말을 해요. 집중력이 높죠. 그러나 이 집중력이 지나치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를 집착이라고 그래요. 집착. 이 집착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집중력이 높은 거 굉장히 좋지만 그 집중력이 집착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아주 복잡한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집착이 되면요, 어떤 아이들이 사소한 일에 막 그냥 아주 매몰돼 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신체적인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왜 오느냐 하면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렇게 되면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매달리는 거죠. 보통 뭐 아이들은 사소한 일 같으면 그냥 쓱쓱쓱 그냥 넘겨버릴 텐데요. 쓱쓱 넘겨버릴 텐데 이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도대체 우리 아이는 왜 그런가? 저런 일 정도 가지고 왜 이렇게 저기에 집착을 보이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호기심도 그렇고 흥미도 그렇고 어떤 책을 읽는데도 그렇고 어떤 일에든 그렇게 집착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화불량에 걸리는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상위 1% 우수한 아이들 소화불량에 걸린다 그래도 엄마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수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신체적인 그런 특별한 그런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가벼운 잘못에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홍조를 띈다는 거예요. 가벼운 잘못. 사실은 뭐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굉장히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책을 해서 내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아이한테 엄마가 굉장히 심하게 꾸중을 한다거나 굉장히 언어적으로 강력하게 자극을 주시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거기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그냥 대번 금방 화끈거리고 그다음에 홍조를 띈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수한 아이들인 경우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아이들은요, 실수를 스스로 용납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실수한 것을 용납을, 난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머니들이 이 당황한 것을 잘 다독거려 주시고, 그리고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그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야. 특히 그 우수한 아이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아주 강박이 있어요. 정답을 맞춰야 돼.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 보면 아주 정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틀렸네, 틀렸네, 맞았네, 틀렸네를 굉장히 아주 강조하시는데, 맞다, 틀리다고 하는 것은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넓게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렇게 영재교육 선발 시험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것이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 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면에서만 그런 것이지 그게 구에서는 또 그렇지 않는 거죠. 자, 보세요. 지구 뉴욕을 찍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서울을 찍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호주의 시드니를 찍었어요. 그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삼각형의 합이 180도일까요? 아닐까요? 구에서는요, 그게 180도가 아니고요. 훨씬 그보다 큰 각도, 270도가 나오는 거죠. 이 구에서는 사실은 다른데 평면에서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정답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답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깊고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갖게끔 자꾸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게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막 당황해서 얼굴에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엄마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꾸중을 들었을 때 과도한 심장의 박동이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심장의 박동. 그러니까 엄마들이 꾸중을 좀 하면 어떻게 보면은 잘못에 대한 질책이죠. 또 뭔가를 안 했을 때 질책하는 것이죠. 특히 논리적인 영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꾸중을 할 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창의적인 영재 아이들을 키울 때는 꾸중할 일이 많을 거예요. 화장실을 쓰는 문제라든지 시간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어머니들 중에는 우리 아이는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대는데 도대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맨날 학교는 지각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창의적인 아이들은요, 논리적인 아이들처럼 그렇게 딱딱딱딱 정해진 거를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술가들 보세요. 밤에 주로 일하고 낮에는 잔다든지 이런 일도 많고요. 그리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얼마를 준비하고 몇 시에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게 잘 정해져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늘 꾸중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꾸중을 늘 아주 강하게 하면 이 우수한 아이들은 심장의 박동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뛰는 거예요. 막 굉장히 쿵쾅쿵쾅거리는 거죠. 또 뭔가를 잘못했을 때,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심장의 박동이 굉장히 심하게 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손바닥에 막 땀이 막 난다든지 이렇게 겁을 먹는 일이 많다든지 얼굴이 막 이렇게 질려버린다든지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꾸중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요, 아이들이 아주 그냥 새파랗게 질려버린다든지 다른 보통 아이들 같으면요, 엄마 아빠한테 혼 좀 나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은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런 영재 아이들이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다른 변화가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민하다는 것은 바로 그 예민한 것이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나 굉장히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이런 아이들 지적으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도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적으로 IQ가 상위 1%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잘할 것이다, 걱정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사소한 일에도 소화기관의 경직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소화기관의 경직, 즉 다시 말해서 소화불량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가벼운 잘못에도 얼굴이 아주 화끈거리고 홍조를 띈다. 이런 그런 신체적인 성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꾸중을 들었을 때는 과도하게 심장의 박동이 일어난다. 심장의 박동이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심장이 지나치게 뛰는 것이죠. 이러면 사실은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을 키우실 때 이런 점은 유념해서 키워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또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발육이 잘 되는 그런 아이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